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9월 6일이었죠.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말도 많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청문회가 열린 날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아침 일찍 거의 한 7시 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차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밀리기 때문에 거의 한 9시 반에 도착해서 이 국회 청문회장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 열띤 취재를 하느라고 겨우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우리 송재혁 회장, 한국노사해변대 회장과 함께 인터넷 신문사인 실버피아 온라인 기자의 자격으로 조국 청문회를 참관했습니다. 조국 청문회를 참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좀 우리 같이 구경하고, 오늘 일부 기사에도 올렸지만은 같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 또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오늘의 청문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여당은 부적절한 조국 감싸기로 일관했고, 그리고 논리의 전개가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좀 들여다 보였고, 조국 후보는 지난 20일간의 평소 행적처럼 모르겠다, 말 바꾸기,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야당인 한국당은 조국 후보에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몰아붙인 청문회였습니다. 이제 나중 저녁 때쯤 가서 서로 이 조국 후보가 오전이나 점심 때는 거의 대답을 못했는데, 저녁에 가니까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좀 돋보인 것은 조국 감싸기에만 열심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차분히 조국 후보에게 논리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국민 감성, 국민 정서 또는 젊은 청춘들이 어떻게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가지 힘들어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조국 후보에게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문회 스타는, 오늘의 청문회 스타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때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매 섹션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얘기, 여당은 조국 감싸기, 야당은 의혹에 대한 얘기.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매 세션을 마치고 나면 혼탁한 그 질문으로 끝이 나버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자, 그러니까 위원장의 자격으로 좀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조국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주 그분이 판사였지 않습니까? 판사답게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청자나 참관 기자들보다 더 상황을 이해하는데, 모두 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불미스러웠던 일은 여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여당 의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큰 소리 지르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개인의 이름을 들면서 죄송합니다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시종일관 그 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참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관전평을 하면 사실 청문회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가 또는 조국 후보의 가족들이 불법 무슨 일을 했는데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따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증인들이 11명이나 참석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여당의 꼼수에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뭐 여당 모두 열심히 그 입장을 피력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여당 그 증인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데 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제 경험 보면 왜 장관 청문회를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느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여당의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 자신들이 똑같이 주장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로남불식으로 오로지 위법이 아니라는 말만 소리 높여 강조해서 조국 후보가 장관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의혹도 의혹이고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은 국민정서법에는 대개 위반한 부분이 많고 후보자 자신도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책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그 주요 이슈가 예를 들어서 그 인턴 문제가 동양대학교 인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장학금 문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펀드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자녀 문제, 펀드 문제, 이런 핵심적인 것이 있었죠. 그런데 우선 인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턴 문제에서는 사회일각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사장 시절에 보면 인턴 시켜달라고 부탁이 오고 참석 부탁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모두 다 인턴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회사의 목적에 맞는 경우에 인턴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정해진 원칙대로 하겠지만 보통 정해진 인턴 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서로 보호자끼리 합의해서 채우지 않고 증명서만 타가는 경우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턴을 부탁하는 지인들은 하지도 않은 기간 동안 인턴을 했다고 하거나 기간을 좀 늘려잡기도 합니다. 오늘 다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 조국 후보의 부인이 동양대학에 취업하기도 전에 인턴상을 했다고 예를 들어 상장이나 그런 게 나갔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당은 이것을 오기, 다시 말하면 잘못 기재됐다. 그 잘못 기재된 것은 회사에서 잘못 기재해줬으면 이 조국의 딸이 제출할 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정정하지 않고 잘못 기재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턴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으로는 상장이나 표창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당 의원들이 신경 써서 아셔야 될 것은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국가나 공공기관들은 이때 증명서나 상장에 직인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지침대로 직인을 찍은 증명서나 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 직인 사용 내역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간인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엄격한 지침대로 이걸 발부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 회사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냥 적당히 있어서 도장 찍어서 직인 찍어서 내보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턴 사원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는 그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라로 했다는 것은 허위로 했다는 것보다도 일자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거나 내용이 좀 원래 의도대로 다른 경우는 기관장의 그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받아내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자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중간 관리자가 전결 규정이나 위임 규정에 의해서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서 직인을 찍어 주려고 하면 회사의 규칙에 직인 발부에 대한 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기관들이나 국가기관들은 그런 위임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냥 임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여당의 몇몇 의원이 이제 어제 동양대학교 총장이 나는 그런 직인을 찍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1년 변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르다. 그리고 서식이 달랐죠. 서식이 다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공지를 해가지고 전국에 동양대학교의 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서식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1년 번호라든지 그런 게 다르다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1년 번호가 다르듯이 요것도 1년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어폐가 있습니다. 총장이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면 그 지침에 맞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국가기관들이 증명서나 상장에 직인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지침대로 찍은 증명서나 상장을 발부하게 되죠. 동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지침대로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편법으로 중간 관리자나 총장의 직인 결재까지 올라가지 않고 임의대로 찍어서 내보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총장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직인이 찍히거나 1년 번호가 찍히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그 서식을 어긴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조국의 따님의 받은 그런 상장도 가짜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얻었다는 서로 다른 포맷인 것도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회사의 지침대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1년 번호, 직인, 그리고 서식, 레터헤드라고 하죠.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져 또 실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은 실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합니다. 모든 상장에는 그런 무늬 또는 실링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서식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모든 다른 많은 케이스에 1년 번호나 상장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의 따님의
조국의 따님의 상장이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서식으로 만들어진 상장 외에 다른 상장들은 임으로 만들어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조국 후보의 딸이 받은 상장 또는 표창장이 동양대학교 서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것이 아니고 누군지 임으로 발부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걸 위조라고 말하지는 지금 않겠습니다만 그게 넓게 보면 위조가 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지 않는 거니까는 이 업무상 방해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사에서는 개인들에게는 이러한 인턴 사원의 비공식적인 인턴 사실 확인서나 상장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그 해당 기관에 제출했을 때 그것이 문제돼서 뭐 합격이 불합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그걸 많이 확인하는 과정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은행에 그런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뭘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류에 대해서 제가 재직 증명서를 냈는데 재직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재직 확인서에 쓰인 직장이 맞느냐 재직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이 이게 의심스러우면 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확인을 안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왜 조국 후보의 청문회 케이스는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당 의원님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국 후보가 위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국 후보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인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가족을 포함한 인물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덕성 검증, 가족들까지 포함된 그런 도덕성 검증을 하게 되죠. 그 후보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위패가 됩니다. 이게 한번 그 장관 후보에 올라가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되면 모든 게 까발이 되죠. 사돈의 8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병역 문제, 비리 문제, 위장 취업 문제 뭐 별의별 게 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조국 후보의 케이스는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에 채용되는 법무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조국 후보 본인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또 본인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국 개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여당 의원들이 말한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공인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최상의 도덕성을 원하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위조하게 되면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똑같은 주장을 반대로 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최상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사모펀드나 또 오늘 주제는 운동학원 모두 이 상장 문제처럼 조국 후보가 사사로운 개인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누가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를 할 때까지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게 되겠죠. 오픈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무조건 감싸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은 국민감정법, 국민정서법에 위배돼서 여당 및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이제 말도 많던 조국 국무회의는 딱 12시에 끝났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청문회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짜여진 각본이나 예정대로 조국 후보를 조만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입니다. 뭐 당장 할 수도 있고, 그 소식통에 의하면 9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죠. 당장 그런 일이 임명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검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모두 덮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은 법적인 부적정성에 대해서 짧은 검찰의 시간 동안 조국 후보와 부인,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리고 주변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의 불법에 대해서 일부는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만일 검찰 조사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만약에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법 처리가 된다면, 오늘 조국 후보가 약속한 대로 그 조국 후보는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청년을 포함한 조국 후보 때문에 실에 빠진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는 정권의 존재를 파괴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나치지 않게 일부 양보하면서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어렵게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만, 저희 그 결론으로 저나 예를 들어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표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뒤에 화면이 보이시죠? 뒤에 화면이 보이시는데, 이 뒤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데, 조로남불, 그 다음에 후한무치, 또 국민정서법 위반,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 혐의, 상장 펀드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그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라 하는 메시지를 조국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앞에 나서서 정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청와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원칙 회복, 헌법 정신 준수 통해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 회복하고 경제 폭망을 막아내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김진태 의원하고 조국 후보하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는 분명히 본인이 산호맹에 가입했고 지금도 사회주의를 찬동하고 전향한 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원칙, 헌법 정신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제1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가 돼서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어야 하는 게 정상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들, 또 조국 후보, 그리고 신문기자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고민 없이, 이게 무슨 고민거리입니까? 고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대통령님, 조국 후보를 임명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도 불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다른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깊이 이해하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